북한은 아직도 한 달 월급이 하루 먹을 정도의 쌀밖에 살 수 없다고. 그거 못 받는 사람이 80~90%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10,000원이면은 북한 한 달 월급이에요.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이민복입니다. 고위 탈북자들이 고위라고 할까요? 물론 고위고 좀 지식적 면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물론 너무 지식에 파묻혀가지고 정치와 국제사회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할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많이 아는 사람, 고위층일수록 세상을 많이 알아요. 1985년에 김정일이 있을 때 벌써 그때 지금 40년 됐네요. 김정일이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인텔리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만큼 지식인들이 역시 다른 거죠. 뭐 엘리트라고도 하는데 그 사회 어떤 사회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뭐 대중, 인민 하면서 국민 하면서 국민이 모든 걸 결정한다. 국민이 뭐 어쩌고 하면 현명하다. 근데 실제 까보면요. 그는 미사구려에 속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실제 능력 있는 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간부들을 뽑을 때 이 토대를 아주 엄격히 따집니다.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은 신분차별이라는 것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나 공산권인 사람들이요. 특히 북한이 더했어요. 심지어 김정일이 첫째 부인으로 가지고 그 애를 낳을 정도로 성혜림이라는 그 여자가 김정일보다도 5살, 6살 위에 있었고 12살 딸이 있는데도 김정일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김정일이라는 데 갔거든요. 그 주 요인이 신분을 고치려고 갔던 거였어요. 남한 출신이었거든요. 남한 출신이지만 아무리 공산주의를 좋아해서 진짜 그 자기 아버지는 경남 창원에서 대지주였거든요. 대부자였는데 모든 걸 처분하고 공산주의 평등사회에 이념을 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다가 서대문 형사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나서 즉결 처형됐으면 죽었죠. 근데 너무 갑자기 인민군이 3일 만에 점령하다니까 살아난 그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남한 출신이라는 얕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차별로 해가지고 어머니 두고 노동신문 주필까지 한 분이었는데 다 엘리트들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강등돼가지고 아버지는 달구지 꾸는 사람이 됐고 어머니는 주필에서 떨어져가지고 저 허들에 출판사로 가버리고 이런 신분 차별이 뼈에 사무쳐 있다고요. 뭘 그 신분이 안 되면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성혜림도 신분차별을 신분을 세탁을 아예 혁명 일으키려고 김정일이한테 하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공부한 사람일수록 엘리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자 농민이 가장 훌륭한 계급이고 혁명의 주체고 그 출신만을 이렇게 간부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혁명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을 쟀어도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식제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동자 농민이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일제 때 간부들, 일제 때 경험했던 사람들을 기술 분야에서는 거의 다시 썼어요. 또 자체 노동자 농민이라는 게 우리가 말이 좋아 그렇지 배움이 안 되죠. 대학 나온 사람하고 중학생하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엘리트들이 왜 그러냐 많은 걸 아니까요. 세계관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니까요. 근데 그 사회가 올바르고 정말 선진적이라면은 더 긍지를 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더 그거를 옹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데 북한은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유일하게 막아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떳떳하지 않아가지고 확실히 떳떳하지 못하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이 거짓말로 운영하고 잘못된 이론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산주의 이론으로 하는 나라는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직도 유일하게 그래요. 중국, 베트남, 쿠바도 저는 다 개혁개방, 시장경제, 이 자본주의 원리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정권만 그냥 공산당 기득권을 유지해 있는 거지.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트들이 가장 세상을 많이 아는 건데
벌써 1985년도에 그래서 김정일이가 엘리트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 사회 병폐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그 엘리트들이 간부들이 또 고급 간부일수록 남한 실정이나 세계 실정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에 개조했으면 좋겠는데 개조하려고 옳은 얘기하면은 잡아 죽이거나 수용소에 끌어가고 철칙되고 그런 신체적 정치적 모든 몰살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36개 동작에서 가장 좋은 게 도망치는 거라고. 탈북한 참 좋겠다고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이 탈북이라는 게 간부들이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배운 사람일수록, 아는 사람일수록. 근데 실질적으로 탈북 비율을 이렇게 35,000명 뭐 지금 탈북자 있는데 거의 한 80, 90%는 거의 일반 평백성들이 달아났어요. 근데 그건 왜 또 그렇게 됐냐면은 이 탈북이라는 그 개념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더 못 배운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 계급이 더 많이 도망쳤냐? 그게 뭐 선진적인 의식이 더 깨서 그런 게 아니라 급격히 탈북자가 많아진 것은 1990년대 식량 배급이 끊기면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기니까 북한이 이 통치력을 놓친 거죠. 옛날엔 배구를 주면서 이렇게 직장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배구를 못 주니까 굶어 죽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장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중국이 배가 부른데 남한은 더 잘 사는데 그 다음에 그걸 모른다 해도 또 생각으로는 사상교육 심해가지고 남한 가면은 그건 역적이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나 중국 너무 배고프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중국에 넘어가면 길바닥에도 먹을 게 옥수수가 디굴디굴 굴러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본능적으로 뛴 그 결과가 8, 90%가 일반 주민들이 됐죠. 거기서 또 따져보면요. 국경 연선 지대 사람들이 거의 8, 90%예요. 북한 특성상 국경하고 남한하고 적경 군사분계선은요. 일반 지역도 통행증 없이는 못 가는데 중국 국경과 이 남한 군사분계선 이쪽에는요. 특별 통행증 중에서 또 특별 통행증이니까 거의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만큼 북한은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탈북이라는 거는 아주 목숨을 걸고 정권 유지의 어떤 최선의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 지역도 통행증으로 못 다니게 하는데 여기에서 국경, 저중 국경,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 그 다음에 남한과의 군사분계선. 여기 하나가 또 있는 게 그 평양인데 평양도 특별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건 탈북이 아니라 또 외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조치가 탈북이라는 평양을 내놓고는요. 탈북이라는 북한 당국이 아주 강력한, 아주 머리를 짜내는 정책이라는 걸 말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이렇게 8, 90%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노동자 농민이 많이 튀기도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탈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알고 탈북한 사람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지능적이고 좀 생각이 있어 튀는 거는 엘리트들쯤 고급 간부들이 높을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약은 또 뭐냐면요. 그만큼 북한 당국이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외국 나가기가 북한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달나가긴 쉬워도 아마 외국 나가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트들이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죠. 특히 외교관들, 무역일꾼들,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제 시베리아 벌목공, 중동의 사막의 건설 노동자들. 이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금 러시아 지원하라 지금 수만 명 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그 도망치는 걸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도망갈까봐 엄격하게 2중, 3중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은 안 내보낸다. 왜냐하면 가족을 인질로 잡아야 되는데 총각 처녀들은 도망가기 쉽거든요. 그래도 외화가 급해가지고 이런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총각들을 내보냈다가 처녀들을 내보냈다 탈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원칙상은 외교관들, 특히 외교관들, 엘리트들은 총각 처녀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시집 장가 간. 그것도 뭐 부부가 해지는 거 뭐 그냥 뛸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인질로 둬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라면 한 명만 딱 데려나가게 해요.
꼭 인지를 둔다고. 너 도망가면은 너 가정 멸살돼. 이런 제약 속에서 엘리트들하고 해서 다 깨어있다고 해서도 마음대로 도망가기가 참 비참한 거예요. 가족 때문에요. 이런 조건에서 그래도 탈북이라는 게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요, 우리 친구들 뭐 정무원 총리, 강승산 총리, 강명도 같은 친구도요, 아주 야자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대표적인 증세예요. 뭐 세상은 다 알지만 뭐 그런 대로 또 북한 사회에서 먹고 살고 뭐 거기서 더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외화를 벌이를 하는데 돈 걷는 시간 돈을 받으려 지금 중국에 나갔는데 열흘 가 있으라는데 한 달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 이놈 열흘 동안 나가 있으라는데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게 뭐 도망간 게 아니야? 체포령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잡혔다는 큰일이거든요. 한 번 이 친구는 그 혁명화를 해가지고 요독수용소인가 끌려서 한 고생도 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 그 끌려간다는 건 뭐 죽은 거 같은 걸 아니까 그래서 뛴 거예요. 뛰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들들대기도 하는데 대체로 이런 충격적인 잡으려고 하니까 튄 거예요. 또 일반 노동자 농민집 많다는 것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튄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탈북이라는 그 개념들을 이런 요소 있는데 그 요소도 다 비슷한 거였지 보면. 잡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급하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정말 저는 뭐 누가 잡으려고 해서 뛴 건 아니고 전 정말 지능적으로 튀었죠. 탈북했는데 그 지능적으로 탈북했다는 것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가 도망가게 되면 가족을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능적으로 도망치는 하던 걸 남한 실정을 알아보고요. 그것도 뭐 할 일은 그때 없었으니까요. 남한 비판한 자료 가지고서는 다 분석을 했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머리라는 게 그 남선 욕한 자료 가지고도 야 우리는 평균 1달러밖에 못 받는데 남한은 지금 3,000달러 받잖아요. 그때 한 35년 전인데 35년 전에 보니까 13달러. 우린 그때 1달러 받았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 3,000달러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아직도 1달러 정도. 그거 못 받는 사람이 8, 90. 이런 상황을 다 알아가지고 야 남한에 가야 되겠다 하자니까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되겠냐. 놔준 건 가겠는데 가족은 어떡할까. 나 담당했던 당비서나 보위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다들 목날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까지 해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A라는 연구에 있었어요. 과학원에 있었으니까. A라는 연구기지에서 B라는 연구소로 간다고 채용증 다 뗀 거예요. 그러니까 문건 다 뗀 거예요. 그렇게 하고 B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내가 없어졌다, 탈북했다 하면은 책임을 묻거든요. 너 B연구소에 너 그 사람 어떻게 너 교육에 잘못했냐? 좀 목날아난다고 잘못하면 어떻게 그래서 도망가게 만들어놨냐? 근데 그 사람 B연구소 A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 B연구소 쪽에 간다고 문건 다 떼서 B연구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 아닙니다. 그럼 B연구소에다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민복 연구사 연구원 도망쳤는데 당신들 어떻게 된 거야? 교육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 사람 온다고 우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 안 지겠군요. 이런 대책을 그 다음에 도망쳤다라는 그 자체도 그건 아주 북한당은 심각한 신경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실종으로 압록강에다가 신발 두 짝을 놓고서 사라진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수영하다 빠졌나? 뭐 자살했나? 이렇게 실종이 가장 정반복을 그렇게 진영적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가족한테도 똑같죠. 실종된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정작 후에 문제가 났을 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남을 다 배려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 저도 진영적 탈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탈북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고 이렇게 북한 사회가 정말 탈북하는 걸 막으려고 목숨 걸은 것만큼 그렇게 조치를 취한 데다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탈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북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탁월한 불행이라고 할까요? 팔자가 사나워요. 쉽게 막말하면요. 가만 지들 보세요. 뭐 남한도 뭐 섬이라고 됐다고 하지만 북한하고 갈라져가지고요. 그래서 남한은 정책적으로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전 세계 다 가잖아요. 북한 하나 마음대로 못 가고요. 근데 북한은 가만 보세요. 철조망 남북한의 군사분계선은 태평양 건너가는 게 낫지 차라리 그 건너가기 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 동해안 다 바다예요. 바다에 마음대로 절대 못 나갑니다. 철조망 다 쳤습니다. 소위 간첩 들어온다고 막아놨지만 사실은 탈북자 막기에서 막아놨죠. 정말 그 배 하나 타려면은 그 2중, 3중에 승인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배도 많지도 않고. 유일하게 그래도 탈북 루트라는 것이 저 북쪽의 중소 국경인데, 중로 국경인데요. 뭐 러시아 쪽에는 너무 좁고 뭐 넓으니까 러시아는 거의 무시당하고 중국 쪽 두만강, 압록강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압록강이에요. 그 다음에 락동강 다음에 그 다음에 두만강이라는데 여하튼 제일 큰 강 두 개가 있는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높은 백두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건너야 되고 정말 시베리아 같은 제일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넘어가서도 또 문제냐 이거예요. 또 문제죠. 중국과 러시아라는 북한하고 거의 동맹국가인 그 편드는 그 작은 나라도 아니고 대륙 같은 나라들이 두 개가 떡 있는데요. 그 지정학적으로도 그런데다가 또 그 넘어간 인접한 나라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지리학적으로도 너무 큰 나라예요. 이런 불리한 속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쉽냐?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에 나가는 북한 외교관들도 다 인질처럼 가족을 다 잡아두고 시집장가 안 간 사람은 내보내질 않는다고. 그런 좋지 않은 나라가 저 중국과 조선 국경과 러시아 조선 국경 압록강 두만강을 가만 놔뒀을까요? 국경 경비대라는 거를 배치해가지고요. 그 강화가 어느 정도냐? 탈북자들이 옛날에는 원래는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군인들도 와해를 받아먹고서 안 내주곤 했거든요. 이걸 당국이 알아가지고 이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들 저 탈북자 도와준 게 너 찾기만 하면은 입당시켜주겠어. 입당이라는 건 북한에서는 공산당, 노동당에만 입당하게 되면 그건 출세 가도에 올라선 거예요. 총각이나 처녀는 시집장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백그라운드를 얻는 거나 같은 그런 배려를 준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군인들도 그게 좋긴 한데 그게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거거든요. 뭐 출세 가더라도 결국은 물질을 눈앞에 있는데 와해를 받는 게 낫지. 와해를 받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만 북한 당국이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 경비대를 도무지 밀 수 없는 거예요. 지키라고 줬는데 이놈들이 오히려 안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짜낸 게 뭐냐면요. 악당이라도 이 머리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국경경비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국경경비대 대신 공병대, 지뢰 묻는 이런 그 건설부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요. 이 공병대, 이런 공병대를 따로해가지고 이 국경경비대 모르게끔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경비대도 이거 돈 받고 넘겨주려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이런 정도로 북한은 지금 폐쇄한 나라입니다.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굶기면 자해라를 줘서 살게 해야 되거든요. 이 독재국가의 특징은 먹이지도 못하면서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라 제일 초기 공산 독재를 한 소련에서부터 그랬어요.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개인농을 집단화시키면서 막 수천 명의 아사자가 났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라는 유럽의 빵그릇 시장할 정도로 그렇게 평지 정말 곡창지대인데 그걸 아야 개인농하면서 또 강탈해 갔네요. 뭐 공산주의라는 건 그냥 그저 눈 뜨고 강도의 사상입니다. 부자들 때려 부시고 빼앗아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공산혁명이라는 게 아야 합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부자들 죽여버리고 빼앗아 갖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상이니까 그 농민들 거 그냥 분홍들 거 다 착취해 가가지고 굶어 수천만이 지금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라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 소련 공산당 있을 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으면 다 이렇게 바깥에 나가게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통제해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딱 틀어막고 오용 언론만 이렇게 자꾸.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 초청해가지고 좋은 것만 싹 보여주고서 그렇게 하고서 아무 일 없다고. 아내는 그냥 굶어 죽는데. 그래도 용감한 그 영국의 영국 출신인가 한 그 기자가 그걸 취재해서 알렸잖아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너무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결국 그게 옳잖아요. 그런 기자는 결국은 공산당이 몰래 잡아서 흔적도 죽여서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재국가들은 국민들을
특히 공산주의, 인민을 위한다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인민을 더 억제하고 독재하고 주지도 못하면서 살겠다고 나가는 것까지 딱 막아서 죽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니 지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못 먹이면 그냥 내버려두고 일제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 때도 그렇지 않았다고요. 만주가겠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가겠다고 뭐 자유를 줬다고요. 뭐 그때 뭐 대량 굶어 죽을 때도 아닌데도. 리저 때도 뭐 그런 대로 북한처럼 그렇게 경비대를 저렇게 이중 삼중을 하고 지를 갖다 묻고 철조망치고 그러지를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요 여기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조사관들이 물론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좀 냉정한 질문이라고 하지만 아주 질문이 그래도 문제가 있어요. 뭐 모스크바 때부터 탈북자들을 조직해가지고 한국 정부 안 받으니까 뭐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안 받는다고 막 그랬다고요. 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때는 금태해주고 오라고 그러더니 그때 1992년이었는데요. 남북 기본 합의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없애겠다고 탈북자 우리 안 받으니까 우리 당신하고 우리하고 친해가지고 저 정부끼리 친해가지고 그 핵무기 좀 놔주시오. 이 말이 되나요? 이 사람이 먹고 살겠다, 사람이 생명 이건 인권이에요. 인권은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서 제가 그때 탈북자들을 조직하고 UNHCR을 하는데 그 언론에 자유세계가 좋은 거더라고요. 정부가 저 모양하면 언론을 통해서 시민사회를 통해서 인권단체를 통해서 이걸 터뜨려가지고 수정시키는 거예요. 수정시켜가지고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주인물이 돼가지고 한 15명 이렇게 쭉 앉아서 조사했어요. 일반 벌목공원 2-3명밖에 조사관이 없는데. 근데 이 조사관들 15명이 뭐 거기는 뭐 점쟁이도 있고 뭐 국정원 뭐 무슨 그때는 안기부였어요. 안기부 경찰청 무슨 뭐 통일부 무슨 어디 있고 한 점쟁이까지 15명이 앉아있더란데요. 그 질문하는 공세 중에서 제가 가장 정말 그 반발심이 났죠. 진짜 그때 막 싸울 정도였으니까. 무슨 질문이었냐면은 야 막 반말해요. 거기서는 좀 미안하지만 그대로 좀 표현할게. 뭐 그렇게 극심한 표현까지는 안 하겠지만 평범한 말로 하게 되죠. 사실 더 극심하게 얘기합니다. 이 정보기관이라는 건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의 역량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았을 때요. 그때 김영삼 정권, 문민정권인데도 그냥 군사정권이 하던 버릇 그대로였어요. 막 쌍욕하고 야자하고 막 그랬다는데, 야, 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 북한에서 탈북해 오느라고 고생했다는데, 아니 좀 여기 학생들처럼 좀 말이야, 좀 시위도 하고 돌도 좀 던지고 좀 그럴 것이 막 이렇게 피실피실 도망쳤냐고 말이야.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사람들이 탈북자를 조사하는 기관 사람들이 이 정도냐. 물론 냉정한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이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냉정히 얘기했어요. 여기 대학생들 시위하는 것보다 더 용감하게 반항하고 있다고. 깜짝 놀라면 막 육두문자를 내면서 야 무슨 소리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력한 증거 되겠다고. 이 탈북하는 자체라고. 이게 생명을 걸고 오는 거라고. 나는 중국 감옥, 북한 감옥, 러시아 감옥 거치면서 여기 왔다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증거가 또 되겠다고. 북한에 20만 정치범 선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안다는 거예요. 그게 유력한 증거 아니냐고. 에이, 기계야 무슨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는 거. 여보세요. 여기 남한에서는 돌 만개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감옥에 영원히 잡아내고 죽이고 그러냐고. 그 말 한마디에 돌 만개 던지는 것보다 더 무섭게 보는 게 북한이라고. 이게 보는 관점이 북한 사회에서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이해를 해야 이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오네. 최소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그 후에 우리가 투쟁을 했다고. 이 인권유린이라고. 정보기관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야자하고 말이야. 심지어 80, 90% 포원하고 말이야. 폭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북한 협회라고 제가 최초로 자율 탈북자 조직을 1998년 12월 13일 모아가지고 여권도 그때 안 줬어요. 여권 내놓으라. 여권 없이 어떻게 이 글로벌 사회에서 탈북자가 정착을 제대로 하냐? 그렇지 않아도 학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냐? 언론도 마음대로 못 나가. 안기부 승인 없으면 언론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때는 조직도 마음대로 묻지 못했어요. 그걸 다 제가 자유북한 협회를 모아가지고 이걸 다 타파시켰는데 여하튼 그때 조사관들이 질문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북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탈북자들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건 여기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너희 무슨 가족 버리고 이렇게 혼자 왔냐 이 말도 또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처벌하는데 어떻게 이거 왔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요. 과학자로서 잘 사는데 왜 도망갔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차 운전수나 식당에 서빙하는 여자보다 못해. 그 북한 접대부라고 하는데 식당 접대부.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는 자기 차가 아니죠. 국가 차지지만 수송이 아주 긴장하기 때문에 짐 운반하는 게 정말 귀하다. 차가 몇 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이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교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식당은 아까 그랬잖아요. 식량이 그게 돈이에요. 북한에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이 가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또 날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한 달 월급이 하루 먹을 정도의 쌀밖에 살 수 없다고. 근데 이 사람 하루 먹을 수 있잖아요. 뭐 한 달 일하면은 못해도 열흘은 뭐 적게 먹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10배의 월급을 가진 거로 돼요. 이 식당 서빙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렇게 매일 한 끼씩만 먹어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만큼에 대한 이 북한 생활에 왜 이 과학자가 생활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냐. 그 북한의 그 월급이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배급, 식량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요. 돈 가치를 없애버렸다고요. 식량의 매익이야. 근데 그런 과학자가 배급을 안 줘요. 그럼 월급 많아도 기껏해야 2kg 산다고 노동자보다, 농민보다 더 높아봤자 2배, 2kg거든. 2kg 가지고 못 살잖아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식량 나눌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이 착한 사람들. 이렇게 대학 교수, 과학자, 정말 장사할 줄 좀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로 북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양들은 다 굶어 죽었고 살아남은 게 늑대하고 여우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북한의 과학자로서 그냥 있었더라면요. 식량난 닥쳤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내가 탈북해가지고 해서 남한에 오기 전에는 모스크바에 있을 때부터 저는 돈을 보내줬어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 월간조선랑 인터뷰할 때 돈을 주는 거를요. 그걸 내가 모스크바에서 캐나다를 통해서 북한에 보내는 그 라인이 있었어요. 그때 캐나다 교포를 통해서 그 가는 그 은행 라인이 있어가지고 오늘 북한에서 80% 뗀다고 해도요. 그 어디에 그래도 들어가는요. 그래서 그때 보내줘가지고 가족이 살아났다고요. 지금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족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 보고서 너 왜 가족을 두고서 왔냐? 아주 나쁜 놈들이네. 그거는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가족을 살리기 위한 어찌 보면 혁명적 조치나 같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 연락되면은 다 보내주려고 한다고. 왜? 여기서 탈북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경험도 없죠. 돈도 없죠. 여러 가지 인연도 없죠. 그렇잖아요. 학연도 없죠. 그런데 그 어려운 탈북자들이 왜 북한의 가족을 도우려고 하느냐? 뭘 남아서 그러냐? 뭘 남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보낼 능력이 돼요. 여기서는 가장 가난한 탈북자지만 북한에 보낸 능력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보낸다. 10만 원이면 북한에서요. 거의 10년 월급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한 달 월급이 여기 1,000원 정도입니다. 네, 10,000원이면 거의 1년분 아니에요? 근데 그 1,000원 못 받는 게 공장 가동률이 다 지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받는다고 쳐도 여기서 1,000원이면 북한을 한 달 월급인데 10,000원이면 북한 한 달 월급이에요. 10만 원이면 10년 월급 되겠죠? 근데 10만 원 이상 다 보냅니다. 100만 원 정도 보내요. 50만 원 정도 보내요. 그 상상해 보세요. 500년, 막 1000년분 보낸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탈북자가 그래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탈북자들이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데도 왜 돈을 보낼 수 있을까? 가족애가 넘쳐서, 물론 여러분들도 다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북한 사람도 똑같고요. 그러나 북한 사정을 더하는 거는 그 탈북자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워도 사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한 달 일하면은 300만 원, 못해도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데 여기서 30만 원, 50만 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 굶어 죽는 사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보면 탈북자라고 해서 가족을 생각 안 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북한 사정을 더 잘 알고 자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보낼 능력이 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좋은 거 보내는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탈북했다고 해서 여기 잣대로 아유 가족을 왜 버리고 왔나 자기 하나만 살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북한 사정을 너무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 바로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탈북자들은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길이네 자기들뿐만 살 길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상을 잡아냈어요.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거의가 그만큼 북한은 이 예술을 영화 예술을 정치 도구화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창조가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산수 대표적으로 어린애들이 산수하는데 무슨 사상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비유한 게, 저 미국 놈이 10놈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적 인민군이 7놈을 쏴 죽였습니다. 살아서 도망간 놈이 몇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놈에 대한 증오심을 거기다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상 교육을 한다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북한이 인권 유린에서 가장 나쁜 것이 군대 10년, 13년 군사복무 시키는 거다. 13년까지 시켰었어요. 지금 특수부대 같은 건 1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년으로 지금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그 17살부터 27살, 그러니까 30살. 한창 공부할 때. 그러니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또 뭐 여기 한국 군대는 기술을 배워준다고 자격증도 주게 하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냥 거의 작업이에요. 군사훈련도 거의 90%가 작업이에요. 우선 인민군도 배고프 있어가지고 중대별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짐승도 길러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또 군대처럼 노동력 써먹기 좋은 게 없어요. 뭐 월급 줄 것도 없고 뭐 그냥 먹이면 그냥 제일 젊은 애들 그냥 시켜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군사복무라는 게 진짜 이거는 인간의 인생을 망친 행위예요. 그게 제대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북한 당국이 오늘 탄광에 노동력 필요하네. 탄광 무대기로 다 가. 농촌이 필요하네. 농촌이 다 가. 건설장이 필요하네. 건설장이 다 가. 제대돼서도 이거는 완전히 노예 군대로 돼요. 북한 전체가 노예인데 노예 중에 노예가 또 인민군 갔다 오는 거예요. 예. 여기 한국 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요, 저렇게 인민군이 6.25 이후에는 이 전쟁 경험이 없는 북한이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60년대 베트남 전쟁 경험까지 있는 나라였고, 그랬는데 지금 인민군이 지금 현대 경험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에서 그래도 군사대국인 러시아 기술들이 하면 큰일 날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반대로 보냐면요. 오히려 북한 당국은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그 폐지사에서 그 러시아라는 거는 그래도 그 선진나라거든요.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선진나라에 그 군사대국에 가지고 군사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지금 남한 군대와 세계 군대가 북한은 경보부대라고 총 들고 두 다리를 떼다니는 게 아니라 무인기로 싸우는 시대라는 걸 다 알고 들어갔어요. 북한은 이 우리 보내는 전단인데 이게 사진이 여기 뒤에 삐려 있고 이렇게 전기가 없는 기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몇 개 표변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계열 생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식량도 없어하는 나라예요. 이런 휴지 조각도 하나 없어하는 나라. 신발도 제대로 인민군이 3년에 하나씩 주고 군복을 3년에 하나씩 겨우 줄 정도의 나라에서 이런 현대적 무장력.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다가 제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K방산이 지금 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군사 강국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 보세요. 흔히 남한 군대는 계리군이라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군대하고 최근 미국하고 싸운다고 계속 선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바뀌어 들어가요. 왜 이것이 또 우리한테 유리하냐면요. 북한 나라가 그렇게 떳떳하고 강대한 나라 같으면요. 외국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 외교관들 나갈 때 북한 외교관 나간다고 하게 되면 가족 인질. 애들 서일하면 둘은 떠들고 하나만 데리고 나가. 시집장 간 거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왜 국경을 왜 폐쇄하고 왜 라디오 인터넷을 뭐 그만큼 한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 자신 없는 나라인데 외국에 그 진취성이 강한 그 젊은 군인들이 현대전을 경험하고 들어갔어요. 북한이 더 한심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 치라게 되면 안 됩니다. 남한 군대가 지금 세계적인 군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도 자꾸 하라면 위화도 해군 사건이 날 거야 아마. 싸우지 못할 뻔한 건데 어떻게
그 다음에 뭐 기술 문제도 그래요. 북한은 내루장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나라예요. 열처리나 이 재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로켓 기술을 줬다. 그 진입 기술 때문에 그런다는 대륙간 단독 로켓도 러시아가 줬다 해도요. 기술을 줬다 해도 그걸 생산 못 합니다. 재료 자체를 줘야 조립해가지고 난리 날렸죠. 왜? 내루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어떻게 그 재진입 기술을 그걸 하겠어요? 그 재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그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진짜 현대전, 러시아만 해도 그 정말 북한에서 발전된 나라에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깨닫게 해준 인간 삐라화에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예. 너무 핵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뭐 북한은 뭐 잽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큰일 아니냐. 핵무기에는 뭐 다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데 그 핵무기를 왜 만들어놨냐면요. 그 김 부자가 자기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증거는요. 1994년도에 국방과학원 기자로 활동했던 김길성이라는 탈북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국방부에서 국방과학원 기자였으니까 정말 북한 국방을 가장 잘하는 분은 어쩌면 그 여자일 겁니다. 그분이 김일성 내적 교수는 94년대 정확히 얘기했다는 게 우리는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김영삼하고서는 뭐 사람도 굶어 죽는데 무슨 힘이 인민군이 굶어서 죽는데 지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김영삼 만나가지고 하려다가 죽고 김정일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1990년 동구권이 분고되면서요. 북한은 철저히 내부 방어 전략으로 들어갔습니다. 체제 무너질까봐. 이거는 영국 공사를 있다 온 태영호 국회의원 있잖아요. 탈북 국회의원. 그분 책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항상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라니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인 거예요. 핵밖에 만들 게 없다. 가다피도 이라크의 사람 후대미도 핵무기 없어서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는 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재를 받고 받아서 저거 만든 것이 핵무기입니다. 근데 나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나 죽으라고 집어던지겠어요? 이게 상식인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만약 어떤 경우에서 침공에 들어갔다 할 때 그놈이 나 폭발하겠어 하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자유세계는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무력 통일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우리는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깨달아서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북 풍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에 아주 핫하게 지금 아주 그 외교관으로 김정은이나 장성택하고 같이 활동했던 김정일하고도 활동하고 장성택 측근을 했던 김동수라는 그 외교관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500만 톤의 북한에 식량을 보낸 유엔 식량기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있잖아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서 변하게 된다. 다 정확히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을 각성시킬까봐 라디오 인터넷을 15,000원 써요? 외부도 못 나가고 탈북자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해당 안 됩니다. 아무리 100번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되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면 평화적으로 자꾸 정보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북 풍선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해서 북한 주민이 깨달으면은 거기서 내부에 일어납니다. 북한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황장 에피소드 알고 있겠어요. 거기서 싸울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 탈북자 35,000명이 그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죽인다 해도 여기 왔어요. 그런 사람들 북한에 왜 없겠어요? 넌 도망가지 못해서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보세요. 거기에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소련 사람에 의해서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에리친 사람 같은 사람에 의해서 북한 소련 사람에서 변화된 거예요. 중국도 등서평 같은 중국 사람에 의해서 중국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폭해도 또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북한 내에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한다는 건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는 건 김정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지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나요?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밑에 시킨 사람이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 해보세요. 누르라는데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 그만 깨닫게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왜?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놨으니까 저렇게 폐쇄해놓고 저렇게 통제하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변화되게 만들어줘야죠.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막 수천 명이 사상됐거든요. 북한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여기 뭐 여기는 2년 채 안 되는 군대 보내는 거 가지고도 막 부모들이 군대 간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휴가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오기도 하는데도 북한은 10년, 13년 가도 휴가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강감하게 그래도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 심정에 똑같죠. 근데 청첩병력 죽었다고 했으니 그것도 딴 나라에 가지고 명분도 없이 남은 나라에 가지고 그 10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가족들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될 수 없죠. 근데 그걸 감사하고도 김정은이 내보낸 것은 돈이 하도 궁하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진취성 있는 젊은 수만 명의 군인들을 러시아라는 개방된 나라에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하고 뭐 비교할 수 개방된 나라하고 자산한 나라에 보냈다는 자체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통치 자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뭐 탈북자도 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뛰고 나 살기 위해서 뛴 것처럼 똑같아요. 김정일도 너무 급하니까 내놓은 건데 그것이 점점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저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다 정첩자는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왜? 그 체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거짓말로 모는 걸 옳다고 하니까 그 잘 될 수가 없죠. 저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어떤 길로 가든 간에 언제 망하냐 문제지 꼭 망하는 정착점이 똑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남북한의 출로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로입니다. 남한은 한강의 기적에서 제2한강의 기적이고요. 북한은 저 굶어 죽은 땅에서 정말 대동강의 기적이 지역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왜 대출로가 됐냐? 남한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12국가로서 나가고 있지만요. 선진국 따라가려면 후발국 중국이 치고 올라고 했죠. 이 샌드위치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인건비 비싸죠. 땅값 올라가 있죠. 이런 조건에서 출로가 어디 갈까요? 북한이라는 큰 출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러시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먹겠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북한을 우리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일자리가 쫙 모든 걸 다시 건설해 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학력, 재력, 경력, 신체적으로도 잘 먹어가지고 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사람이면 사장 위치에 있어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거리가 쫙 늘어납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1,000원도 못 받는데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350만 원이 평균 월급입니다. 100만 원 주면은 1000배의 월급을 받습니다. 100만 원 줘도 북한 사람은 정말 1000배의 월급 받는 거로 돼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들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고요. 남한 사람들은 남아서 일거리 창출되고요. 북한을 몽땅 다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습니다. 주가 싹 올라갑니다. 뭐가 손해납니까?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누구나 하면은 저 김정은 정권입니다. 3대 세습. 저거는 죽어도 자기 정권 유지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이 북한을 변화되게 하려면 자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 말인데요. 북한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요. 이걸 깨우쳐줄 것 같아서 라디오 인터넷은 막아놨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북 풍선입니다. 여기에 서식을 평화적으로 보내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자각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변화시켜가지고 중국 같은 개혁개방 공산당 정권만 들어서도 통일 시작입니다. 정상적 교류가 되면은 통일입니다. 그게 확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딴 나라처럼 같지만 정상적 교류가 너 인건비 1,000원밖에 못 받던 거 우리 100만 원 줄게. 우리는 100만 원 250만 남아. 서로가 국제 경쟁력이 있어. 우리가 만든 제품을 더 싸게 해서 내보내자. 이게 경쟁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이건 반통일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이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통일비용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선으로 얘기하든 악으로 얘기하든 반통일분자들입니다. 절대 여기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입니다.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로막는 김정은 3대 세습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 제거는 평화적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서 결정적인 게 대북 풍선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국가가 못한다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기업들이 들고 일어,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통일한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정말 눈과 귀를 가린 불쌍한 우리 동포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인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헐벗고 굶주리고 깡패가 득실거리고 군사독재 항상 그렇게 교육했어요. 근데 워낙 격차가 벌어지고 이제는 한류까지 들어가니까 북한도 쪽팔려가지고 이제 그 말하기를 참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남한을 가보지, 이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거짓말하기가 쉽다고요.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 일부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낮에 인터넷을 막아놓고 나쁜 것만 얘기하니까 어쩌겠어요. 거기 썩는 사람이 대부분이면서 또 한류를 보면서도 저거는 세트장처럼 북한처럼 선전처럼 한 거 아니냐? 긴가민가하죠. 그러면서 점차 탈북자도 늘어나고 중국 조선족도 왔다 갔다 하고 한류도 퍼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한류가 북한을 흡수통일할 만큼의 지금 그래도 남한이 잘 살아. 그러면서 단적으로는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 같아. 선전을 또 자꾸 하니 가보질 않았으니까. 이런 혼돈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정보를 내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대북전단을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남한에서 못 살아도 여기 중앙당 비서보다 낫다고. 왜냐? 자기 차, 자기 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어렵죠. 어려움 속에서 제가 최근에 방금 오늘 아침에 사진도 지금 유튜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봉이라는 사람이요, 그 중국 출신이거든요. 중국 경방대 출신인데 탈북자하고 살아가지고 조선족인데 중국 경비대 변방대라고 하는데 국경비 조선 경비대 거기 있다 온 친구인데 또 자기 부인이 탈북자예요. 탈북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매일 올립니다. 매일 올리는데 방금 지금 거기서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35년 전에 떠났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집이나 모든 면에서. 듣기 어려운 거는요, 물론 개인 떼기 밭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배급투자보다 훨씬 잘 사는데 이 능력이 아프거나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굶어 죽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 뭐 사업하다가 뭐 도둑질 당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게 그래서 선진국은 잘 돼 있잖아요. 북한은 복지하고 싶어도 무상치료 말 뿐이지 무상치료할 약이 없다고요. 심지어 입원한 사람 밥도 못 먹인다고요. 그러니까 병원 입원하려면 밥 쌀 가지고 가야 되고 약 장바다에서 아주 비싸게 사가지고 갖다 줘야 고치는 정도니까. 그거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귀하듯이 귀한 음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계란이 닭에서 나오잖아요. 닭이 풀을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닙니다. 곡식을 먹어야 돼요.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곡식이 북한 사람도 못 먹는데 어떻게 곡식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 축산업이 그래서 돼지나 이게 망한 거예요. 염소나 풀 먹는 토끼 기르면 좋지 않겠나. 한때 뭐 그걸로 딱 될 것 같죠. 그 풀과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왜 없냐. 다 깎아가지고 불 떼지 않으면은 그런 거라고요. 조금씩 뜯어난 거 가지고 그냥 소규모적으로 개인들이 조금 하는 거지 대규모로 하기 어렵다고요. 한국도 이 풀이나 이런 건 다 외국에서 사옵니다. 거기 더 싸니까. 여기는 뭐 풀밭도 있고 산에 뭐 나무도 있는데 그 기계화해가지고 하는 그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외국에 사오는 게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논 같은 데서 그 볏짚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 그 정도고요. 근데 북한은 그걸 다 불 떼야 되니까 사람이 추운데 급한 거예요. 그 추운 게 어찌 먹는 거하고 더 급한 게 어쩌면 추운 겁니다. 그래서 떼다 나니까 그 짐승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소금열한다는 건 생산량이 거의 무시하고.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은 풀 먹는 것 짐승도 그렇게 기르기 힘든데 곡식 먹는 이런 닭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닭에서 그 계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귀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너무 흔해서 계란을 우습게 보지만요. 사실은 소고기보다 더 좋은 거는 계란입니다. 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종합적인 영양이 계란입니다. 여러분들 하긴 뭐 여기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계란 자꾸 먹는 게 싫으니까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닭고기도 먹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그래도 원칙적으로 보면요. 단백질 질로 보면 가장
가장 좋은 고기는 계란입니다. 완전 영양식이고 소화도 잘 되고요.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삐라를 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삐라가 전원지구에 많이 떨어지니까.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북한 땅이거든요. 원래 듣는 거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듣는 거고, 원칙적으로 볼 때 라디오를 못 듣게 해요. 라디오 생산도 안 했고요. 그 어떻게 듣느냐, 삼방송이라 유선 방송으로 스피커라고 그러죠. 당국의 얘기만 계속 세뇌당하게. 그러니까 설사 라디오 가지고 있다면 일단 보위부 경찰서에서 여수차례 임무를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야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이얼, 그 채널을 딱 납땜한 걸 확인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딱지까지 붙인 걸 갖다 보게. 그러니까 불안해서도 못 보고 딱지 붙여서 못 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그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니까 라디오 있으면 매일 목숨 걸고 들어요. 죽여도 들어요. 사람 본능이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죽는 마당에서 우크라이나 한 1,000만 명이 해외로 도망쳐 나갔어요. 근데 거기를 싸우겠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근대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목숨 걸고 북한도 목숨 걸고 죽인다 해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주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라디오 인터넷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도 그것도 남북관계 뭐 어쩌가면서 뭐 북한하고 뭐 김정은이하고 뭐 어떠한다 그래가지고 전달을 안 보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보내야 돼. 연구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북풍선을 개발한 특허를 내가지고요.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거 개발했죠. 300만짜리를 1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일반 사람도 할 수 있게끔, 탈북자도 할 수 있게끔, 그게 연구한 것이 제 개발입니다. 대북풍선. 제가 원조인데, 그거를 그래서 풍선밖에 없다. 왜냐면은 라디오 인터넷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폐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풍선밖에 없다. 왜 풍선이 들어갈 수 있느냐? 리더에 안 걸려요. 그 다음 음성, 소리가 안 나니까요. 그 다음에 열, 저기선 추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육안,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5,000m 이상 또 가거든요.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의 기술로 이거 막을 수 없는 게 풍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드론을 보낸다는데 그건 비싸고요. 또 많이도 싣지 못하고, 거기에 유도 동력 장치는 전쟁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내면 안 되고요. 근데 이 풍선은 평화적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도 한마디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판문점이나 임진강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떠든 사람은 다 사기치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합니다. 기술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라니 가스 안전 자격증.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스를 있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안전 다이라는 그런 틀을 가진, 여러분 LPG 자동차 만들어 누구나 막 팔아먹는 게 아니죠. 자격증이 있고 그 안전 다이 국가 규정을 된 차에 딱 싣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 없이 하는 사람들은 왜 떠드냐? 명예와 돈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부 가짜들이 더 떠든다고요. 제가 거의 99%는 제가 날립니다. 민간에서요. 근데 제가 한번 떠든 적 있습니까? 진짜 날리는 길인 겁니다. 근데 오해하는 거는 그 사기꾼들이 자꾸 소문내가지고 자꾸 깽가르쳐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지 말고요. 진짜 한 사람 조용히 합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알 권리, 볼 권리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시다는데 이걸 자꾸 보내면은요, 평화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보내다 북한 사람들이 깨나가지고 소련 중국이 저절로 붕괴되지 않았어요. 저절로 개혁을 하고. 북한도 이렇게 저절로 붕괴되면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가장 진짜 안전하게 된다. 영원히 안전하게 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통일만 되고 남북 교류만 되면요, 지금 접경지대 가지고 땅값이 제일 싸잖아요. 제일 개발이 잘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핫한 지역이 됩니다. 가장 땅값이 올라가. 왜? 아마 통일 수도는 개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금강산 철원이나 이쪽 연천, 포천, 그 다음에 이쪽 파주, 강화도 전부 다 아마 이 통일되면은 여러분 땅값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정말 이렇게 조용히 북한 주민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일운동을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좋구나. 그 떠드는 사람들만 우리 욕하면 되누나? 저거 제지하면 되누나? 이 떠든다는 건 왜 대국민 사기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들 미워서인 게 아니라 여기서 보수당 국회의원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2014년도에 경찰청 조사자료 기상청 조사자를 해가지고 바람 안 맞는 날 대부분 다 보내고 남한에 떨어진 거 경찰청 전부의 꽁가리 친 사람들 이렇게 남한에 떨어진 게 바람 안 맞는 날 막 보냈다는.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들은 바람이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고 그냥 떠들어온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지금은 한류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통일운동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먹고 살자라는 그 본연의 본성적 현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이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하게 폐쇄노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 감옥에 가도 보시죠. 여기는 뭐 텔레비 보고 다 본다 해도 막 힘들다고 하는데, 자유가 없다는데, 북한은 아야 국가 자체가 텔레비 인터넷도 못 보게 하는 그 거대한 감옥입니다. 남한 감옥은 감옥도 아니고 진짜 감옥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에요. 얼마나 외부를 알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폐쇄에 나서 무지몽매시켜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한테는 반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칙이나 같은 건데요. 폐쇄를 하니까 그만큼 외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외부에 대한 알고 싶은 그 인간 본성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작용했냐면은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선족들이 전부 한국 드라마들을 이렇게 USB CD에 해가지고 북한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원칙에 잡아 죽인다 해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사로 막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단속하는 경찰이나 보위원들도 자기들 보고 싶은 거예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놈 잡아가지고는 내가 보고 또 부인시켜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다가 이것이 지금 북한을 아예 남한의 문화 흡수 통일될 만큼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 온 탈북자들 치고는요, 2000년 이후에 오는 탈북자 치고 한류를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퍼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옛날부터는 그 한류 전부터는 사실은 이게 대북 풍선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것밖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여기에서 한류가 있으니까 대북 풍선 할 필요 없지 않냐?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뭐냐면요. 드라마나 일반적인 건 보낼 수 있지만요. 정치적이 아닌 것만 보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김부자 정권이 항일 무장투쟁해가지고 독립했다는 거짓말이라는 거, 미국에서 원자탄에서 일본이 타도되고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 6.25 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아니라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이 일으켰다는 거, 이런 정치적인 거를 내면은요, 죽으니까, 진짜 죽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손맛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대북 풍선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화 콘텐츠는 장사꾼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것도 막 3대 법을 해가지고 사상문화 침투법 평양말 해가지고 3대법 해가지고 막 10살짜리 막 총살해 주고 그렇게 해서 통제하지만 그래도 퍼집니다. 죽인다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게 돼 있어요. 더 조심해서 보는 거죠. 잡히면 저놈 재수없게 죽었네 이렇게 되고요. 그 속에서도 사상적 콘텐츠는 진짜군 직결처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풍선을 통해서 보내줘가지고 사상적 콘텐츠까지 보내줘야 저 나라를 무너집니다. 그 나라가 김부자, 김정은 수령의 나라거든요. 수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것이 사기꾼이고 전범자고 이런 걸 딱 가르쳐줘야 이거 아니네. 우리 만세 부리는 게 아니네. 거기에 많은 사람 따라보면은요. 거기 혁명가 안중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진짜 개혁 세력이 나타난다고. 이게 임계점이 올려줘야 된다고요. 자꾸. 여기에 희망이 있지. 저 북한 통치자하고 억번을 회담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 역사가 보여준 것도 있지만요. 억번을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놈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희망은 그 외에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 농민만 아니라 그 김부자 외에 모든 간부들, 그 노동자 농민, 북한 인민들 그들은 자꾸 정보를 내줘야 돼요. 이 사상적 콘텐츠. 그 돈 얼마 드는 게 아닙니다. 10만 원의 그 대형 풍선 하나에 3만 장 넘어가게 되면 한 바람 잘 불면 3개군에 도포됩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10만 원 되는데 비행기 지금 한 대 지금 만들어내려면 사오고 나려면 그 몇천억씩 들어가요. 거기에 만분의1만 쓰면은 저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북한 주민에서 북한이 변화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이 대북 풍선입니다. 평화적이고요.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북한 싫어하는 거, 대풍선 보내지 말라, 안 보내. 그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 그것도 안 해야 돼. 그 미국에서 F-35 스텔스기 들어오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북한이 항의는 그거야, 다. 군사훈련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할 건 해야죠. 피해 없는 한에서. 그래서 조용히,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측면 땅굴이 지금 존재했죠. 그게 다 드러났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나 어떤 장군들도 자꾸 부산까지 파내려갔대요. 상식적으로요. 이거 자꾸 왈가왈가 없이 내 상식적으로 단마디로 얘기할게요. 저 땅굴은 1970년부터 75년 사이에 판 거예요. 그때 정치 정세가 뭐냐면은 국제적으로는 닉슨 독트린, 카터 유화 정책을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미군 뽑고 아시아에서 심지어 남한에서도 미군 다 뽑겠다. 왜냐하면 하도 반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사람께 해결하라. 미군이 나간다고 그러지. 또 카터 정권 들어가지고 또 미군 뺀다고 그러지. 그래서 베트남에 나와가지고 평화협정 해가지고 뭐 노벨상도 타고 뭐 그런 게 갔지만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거라고요. 미군 나가니까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다 공산화 된 걸 돼가고 있는 걸 북한도 잘 알죠. 미군 나가니까. 우리 여태다. 미군이 없으면은 뭐 남한은 그때마다 좀 칠만했거든요. 북한 국력이 그때마다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침공하려면은 가장 어려운 돌파구가 분계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계선을 돌파하려니 가장 관건인데 이 비무장의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여기다 땅을 넣고 팔자. 왜냐면 땅굴 파는 것이요. 들키기 가장 쉬운 겁니다. 이 설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이 고체에서 가장 빨리 전달됩니다. 두 번째가 액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예요. 그러니까 땅이 고체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물 퉁퉁 소리가 가장 빨리 전달됩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걸 모르는 게 상식이니까요. 사람인데 파면 금방 들키죠. 그런데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이걸 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걸 넘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에 아주 이게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70년부터 75년 동안에 판 거예요. 그 다음에 탈북자가 와가지고 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드러났다고요.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저기 땅굴을 왜 숨길 수 없냐면요. 지금 인공위성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땅굴을 파면 뭐가 나와요? 보록이라는 거. 판 만큼 보록이 막 5배, 10배로 불어나서 나옵니다. 땅땅한 걸 파니까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나옵니다. 지하수가 나온다고요. 또 지하수라는 거는 중력 차이에서 북한이 더 밑에를 파야 돼요. 그래야 물이 흘러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해서 뽑아내는 남한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북한이 깊이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그 물하고 보록을 어디다 나오는 거를 처리하는 거를 위성에서 다 봅니다. 저희들이 왜 땅을 자꾸 저기 보록이 나올까? 돌이 나올까? 왜 물이 나올까? 지금 군사용 위성 같은 건요, 우리 저 번호판, 기와장, 우리 핸드폰 죽이는 게 뭐 죽이는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니 보록이나 물 나오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없죠. 또 북한도 그게 땅굴을 판다는 게 그거 힘든 겁니다. 그게 간단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이야 서울이야 무슨 분계선 파서 넘어오면 설이 나서 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알아서 어림도 없게 기술이 더 훨씬 발전돼 가지고 이제는 뭘 전업부대 하나 파도 흙더미에 조금만 나타나니까. 근데 어떻게 서울까지 부산까지 자꾸 땅굴 팠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1970, 75년 우선 정치 정세를 봐서도 그게 맞고요. 북한 국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고체에서는 제일 소리가 잘 퍼지기 때문에 들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인 거주 지역에서는 절대 팔 수 없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팠다. 근데 그것도 1970년도 초반이었지. 지금 기술로서 그 보록과 물 처리하는 건 봐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당장 그거는 벌써 설이 지금 기술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창문에 있는 거 다 도청합니다. 지금 말하는 거 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인 같은 거 싹 파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땅굴인데 거기 가지고 그 물 나오는 거 보록 나오는 거 광차 나오는 거 다 보면 여기 뭐 땅굴 파고 있네. 위성으로 해가지고 땅굴 이 지하층까지 또 다 전파를 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정을 그렇게 발견합니다. 지금 기술을 아는 사람은요,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저 땅굴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 한때 있었네. 지금은 팔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가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게요. 북한이 지금 땅굴에 모든 군사 무기, 해안포, 탱크, 비행기, 군수공장 전부 땅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지고 베트남처럼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까지만 그랬습니다. 이것이 허상이 된 것은 1990년 콜프 전쟁 때, 이라크 1차 전쟁 때 딱 보여졌어요. 사담 후세인이 세계 군사 4위였거든요. 소련 최신 무기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2 베트남 만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때
미군의 기술 수준은 스마트탄 시대였거든요. 옛날에는 달에 하나 폭격을 해도 비행기가 가가지고서는 수백, 수천 개의 폭탄을 떨고야 겨우 맞췄다고요. 근데 폭탄 하나면 딱 돼요. 비행기 들어가지 않고 순항 믹사일로 딱 가서 때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정확한 스마트탄이 있기 때문에 전파를 우선 싹 마비시키는, 돌아가면 그냥 스텔스기 들어가가지고 한 발이면 되니까 한 발.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동굴, 포진지, 비행장 그 입구만 때리면 돼요. 다 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땅굴을 파가지고 오히려 완전히 무덤을 팠습니다. 이런 속담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요,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처럼 성 쌓아가지고서 저렇게 땅굴하고서 폐쇄해가지고 그건 꼭 망하는 짓입니다. 2차 대전 때 그랬죠. 마지노선 만든 프랑스가 그래서 망한 겁니다. 북한이 전쟁 일으킨다고 뭐 적화한다고 뭐 극우파 쪽에서 뭐 일부 사람들 자꾸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쟁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삐라에 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기가 없는 나라는 북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사 지금 기술이라는 것이 요즘 전쟁이라는 게 국가 총동원력으로 하고요, 최신 기술이 집합된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비행기, 탱크, 배, 미사일, 총,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기본적인 전기가 없고요, 이 먹을 것이 없고요, 인민을 배고파하고, 이런 나라에 무슨 힘이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목탄차 인민군이 끌고 다니고 있어요. 달구지 끌고서는 전쟁에 왔다는 나라예요. 그래서 소를 북한에서는 전략무기로 해가지고 잡아먹으면 총살감입니다. 군사물자이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는다고 군사물자라고 총살시키는 나라, 그 수준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 무인기 시대에, AI 시대에 어떻게 전쟁한다는 거예요. 어림도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표징을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속으려고 몇 개의 표징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라도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짜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더 확신한 거면 김정일이가 폭탄 만드는 공장 가고요, 핵 잠수함 만들었다 그러고요, 뭘 만들었다 다 찾아가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고 핵잠수함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영국이 핵잠수함 가지고 있다고 관리비가 너무 나가가지고요, 소련도 항공모함 만들어가 너무 관리비가 나가가지고요, 핵잠수함 다 폐기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핵무기 세계에서 두 번째 가지고 있다가 왜 폐기했는지, 그 관리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다 남겼다가 지금 전쟁 당한 건데, 핵무기도 보관하기가 그 비용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지금 당하긴 했지만요, 우리가 뭐 북한 치지 않는 한 그 관리비라는 것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황새 쫓아를 하다가 잡새가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뭘 전쟁한다고 뭐 자꾸 떠든다는데, 난 뭘 가짜 저 핵무기 핵 잠수함한다 아유 기쁘다고요. 가랑이 찢어져 저절로 죽는다. 더 빨리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갈 치는 거예요.